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소리하고 화면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어, 자, 나는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신다 하시면 1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리도 나는 잘 들리고 화면도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11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은주님, 김휘주님, 은주님, 후주님 다 오셨네요. 네, 종호님, 시골알매님, 김진덕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희님, 핸드폰으로 이 타이핑 누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님 반갑습니다. 오경민님, 네, 두람님, 김수경님, 배승곤님, 네, 이창열님, 사계절님, 임남경님, 사과나무님, 사과나무님 오랜만입니다. 정글정님, 목화성님, 강남기님, 이순웅님, 차주헌님,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김영민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나요? 옛날에 미국에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영민님이라는 이름 쓰셨던 분께서 맞나요? 맞으시면 77 아니면 둘둘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복라인님, 황소님, 네 황소님 오랜만입니다. 한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중랑고위티님, 공간사랑님, 황금빛님, 민규님, 민규1389님, 남해님, 상한가로 가는 곰님, 빨간사다리님, 네, 빨간사다리님 오랜만입니다. 된다 다이아님, 늦깎이님, 코스테리카님, 돈 많이 벌어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백승범님, 주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른 분이시군요. 영민님께서, 네. 자, 강님, 라양님 반갑습니다. 네, 남해님, 복라이님, 네. 자, 현재 시간이 8시 58분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 시간을 보시면 정확히 10시가 되면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네, 현재 시간 10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이게 조금 송출이 늦어요. 어떤 때는 10초가 늦기도 하고, 어떤 때는 30초가 늦기도 하고, 어떤 때는 1, 2분이 늦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유튜브가 조금 송출이 늦어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 쉬시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형식적인 인사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뭐 주변에서 다 크리스마스 날짜 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25일이 크리스마스인 알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거라는 건 사실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주 일요일 날이 크리스마스다 이거보다는 내가 그냥 정신없이 이 주식시장이 워낙 급변하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번 한 주 내내 하다 보니 크리스마스 날이 뭐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출근한다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일을 하니? 참 크리스마스 날인데 왜 일을 하니? 사실은 그 몰랐다. 크리스마스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이는 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먼저였지 크리스마스에 걔는 저기가 저기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 몰랐다 잊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연말연시에 포커스해야 될 거를 오늘 포커스를 맞췄어요. 미국장, 유럽장,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섹터별로 가장 선호하는 게 지금 2023년도에 각 증권사별로 발표를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발표한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주를 가장 영향력 있는 걸로 몇몇 그 보고서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런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 애플 과 구글 이런 쪽에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도 워렌 버핏이 베팅하는 쪽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양광을 최선호주로 꼽았어요. 보니까 2023년에 몇몇 회사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의외였는데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강의 주제로 야간 수업 84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한국 최선호 섹터를 어느 지역으로 하고 있는지 맛보기 하고 연말연시에 이 부분을 관련해서 섹터별로 종목군들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제 한국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17% 교역이 불과하지만 중국하고도 또 이제 40% 가까이 37%지만 보따리까지 포함해서 교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은 한국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 쪽으로 그렇게 치우쳐서 저희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은 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하고 상관없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사전 경고 없이 일단 강퇴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이상하게 방송하고 무관하게 막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제가 무시하고 방송 계속 진행할게요. 그럼 또 그런 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댓글 안 읽어보고 저기 하느냐, 방송하느냐, 무시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방송해가면서 댓글 읽는 그럴 양쪽을 다 할 만한 재주를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현재 시간 10시 5분인데요. 간단하게 오늘은 해외 증시 먼저 살펴보고 이렇게 오늘은 방송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파트로 좀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방금 지금 이제 해외 증시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제에 맞는 선호 섹터가 어떤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2023년도에 맛보기 형태로 보고 연말연시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또 크리스마스고 내일 아침에 이번 주에 한국이 바쁘다면 또 한없이 바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자, 우리나라는 내일 장이 열려요. 자, 한국은 내일 장이 열리지만 미국은 내일 쉽니다. 보시면 예. 우리나라는 내일 장이 열리지만 미국은 내일 휴장이에요. 26일 미국 휴장, 월요일. 그리고 홍콩도 휴장.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도 전부 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곳 및 천주교 이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까지 휴장이에요. 자, 그런데 화요일 날까지 홍콩은 또 휴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쉬는 목요일 날, 한국은 이제 금요일 날 휴장이죠. 목요일 날까지 29일까지 하고, 만약에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28일 날까지 주식을 사서 종가상으로 건너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배당락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쉬고 1월 2일 날에는 미국이 또 휴장입니다.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리고 그날에는 유럽도 휴장이지만 중국도 휴장이고 일본도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은 미국과 유럽이 휴장이에요. 그리고 홍콩 휴장이고. 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과 유럽이 휴장이에요. 해피 뉴 이어니까. 그리고 일본도 휴장이고 홍콩도 휴장이고 중국도 휴장입니다. 장이 열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 월요일날. 자, 따라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히 내일 또 우리나라가 굉장한 변동성을 제가 봤을 땐 겪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휴장, 홍콩 휴장이니까 유럽도 휴장이고 그러면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하고 한국만 열리는데 월요일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선물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변동이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한국도 약간 좀 지금 분위기가 파장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만만한 장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말연시 분위기가 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주식에 한참 집중한다 보면 대응을 요즘 막 단기 변동성이 빠르니까 매매를 많이 하고 안 하고를 여부를 떠나서 시장이 상당히 격변의 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움직여라.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자, 그런 속에서 2023년도에 아주 가장 범상치 않은 시장이
사실 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앞에 장대 악몽이 있었죠. 2020년 아랫골이 긴 저가가 마이너스 34%, 종가가 플러스 34%, 30%. 종합주가 지수가 65%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 2021년 급등 나다가 쭉 밀렸고, 이번 연도는 어떻습니까? 시가 플러스 1.1, 마이너스 28. 그래서 30%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65%의 변동성이 있었고, 이때는 위에서 이제 찍어 누르는 형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가 이게 코스피 지수의 연봉인데요. 한국이 굉장히 격렬한 서브프라임 이후 가장 격렬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1998년도에서 2000년도 폭등과 폭락,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 폭락과 폭등. 그렇죠? 폭등과 폭락, IMF 직후, 서브프라임, 폭락과 폭등. 이번 연도 폭락과 폭등과 폭락. 지난 3년차. 앞으로 이제 다음 연도에는 의외로 또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이런 형태가 약간은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반대로 이제 그러다가 진짜 또 뭐 어떤 다른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장에 저는 미국장에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좀 휴장하는 측면에서 어제 미국장의 움직임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사야 되나요? 잠깐만요. 날짜 계산 제가 착각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착각할 일도 없잖아요. D 플러스 1이잖아. 그쵸? 여기가 D니까 D 플러스 1일, 2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네요.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날이 빵이니까 그쵸? 종가상으로 얘가 D잖아. D-데이가 이날이잖아요. D 플러스 1일, D 플러스 2일 그쵸? 네. 이날이 D-데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D-데이니까 D 플러스 1일, D 플러스 2일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이거잖아요. D-데이 플러스 1일 그리고 2일 그러니까 27일 날 종가상으로 갖고 가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렇죠? 배당을 받을 수 있네. 영업일 기준이니까 이날은 영업일이 아니잖아. 영업일이라면 괜찮겠지. 이날이 영업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D를 앞에다 놔야 되겠죠. D 플러스 1일 2일 종가 기준으로 이틀 전. 그래서 27일날 종가까지 갖고 건너가야 28일 아침에 팔아버려도 배당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정정할게요. 27일.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뭐 장사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0 몇 년간 이것만 했는데, 당연한 건데, 제가 잠깐, 저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7일 날까지 사야 돼요. 그 수정할게. 괜히 28일 날도 샀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진짜. 그러면 늦은 거야, 이미. 27일 날 종가로 건너가야 배당 받습니다. 18시 전까지 사면 배당 되나요? 자, 배당 된다 1번. 배당 안 된다 2번. 당연히 배당 되죠. 종가 기준이잖아. 여기서 종가 기준이라고 하면 정규장의 종가도 되지만 주식이 마감되는 건 언제예요? 전산상으로 마감되는 건 단일 호가가 8시까지 18시까지 되잖아요. 당연히 되지. 정규장만 열렸을 때는 15시 30분이지만 18시까지 단일 호가가 열리잖아요. 이날 사고 건너가면 공시도 18시까지가 마감이잖아요.
당연히 되죠. 그렇죠? 자, 불필요한 이야기 당연히 다 하는 거니까 괜히 그걸로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럼 뭐예요? 근데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느냐, 라면을 먼저 넣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이 귀한 시간에, 크리스마스 밤 10시에, 야간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고객센터 HTS에 전화해보면 되잖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 고객센터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를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충분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초보자들한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냥 무시할 건 무시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미국장에서 이거 어지럽네요. 채팅창 잠깐 좀 계속 채팅창에 올라가니까 움직이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팅창도 지금 같이 올라가니까 유튜브 채팅은 제가 잠깐 좀 막아놓을게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막아야 되겠다. 어지럽네. 예. 채팅은 강의 이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의 움직임은 보시다시피 세브론 텍사코 다우 30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세브론 텍사코는 에너지 및 화학 관련주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우 케미칼. 보시다시피 화학이든지 에너지든지. 그리고 캐터필러는 아시다시피 건설 중장비 업체지만 사실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이라고 요즘 관심 갖고 있죠.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건 3M과 암젠이에요. 보니까 암젠. 자, 그 다음 나스닥으로 건너가 보아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거 보니까 페이첵스,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차트 커뮤니케이션, 베이커 휴즈 컴퍼니, 뭐 하는 회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베이커 휴즈가. 부킹 홀딩스,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니까 나스닥 100 선물을 구성하는 종목들이에요. 부킹 홀딩스 아시다시피 호텔 체인 연결해주는 회사죠. 우리나라 야놀자처럼 알파벳, 구글 얘기하는 거고, 아마존닷컴 신저점 찍고 연중 신저점 깬 다음에 어제 반등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나 DBI텍 갖고 계신 분들 좋아라 하시겠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DBI텍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까지 올라왔으니까 나름 반도체들도 최악의 상태는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엑셀런 에너지라든가 대체 에너지들 전체 강세였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스탠앤푸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주들이 강세예요. 데번 에너지, 아파치, 발레로, 오시덴탈 페트롤리움, 화학주. 다우에서는 쉐브론 텍사코, S&P 500개 종목에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종목이 강세했다는 것은 워렌 버핏이 계속 주가 하락해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종목들 대체에너지까지 강세였다는 얘기는 국제유가가 강세였다는 얘기죠. WTI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 근처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유가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도 플러스 0.2%,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잘 끝났어요. 아랫꼬리 달고. 스탠앤푸어도 마찬가지. 종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종가가 거의 최고가 0.6% 플러스. 그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종가가 플러스 0.53 최고가로 나름 잘 올라가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국제유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강세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박감, 유가가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강세라는 것은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박감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스탠 지수는 일단 종가가 최고가로 마이너스 0.6에서 플러스 0.6으로 그래서 전략 구강의 모습 뭐 전략 구강도 아니죠 사실은 2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전날 종가 여기가 시초가 그래서 시가 대비 전날 종가 즉 보합과 시초가인데 시초가 대비 순간 덜커덩 떨어졌다가 빨리 회복합니다. 빨리 회복하고 다시 또 추가로 하루 종일 그래서 종가상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최상단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신속하게 수습하고 출렁출렁 거리다가 종가상 최고가로 하루 종일 버티기 전략 잘 진행이 되었다.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가 직후에 빠졌던 미국 증시 올라간 이유가 뭘까? 한국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3포인트에서 플러스 12포인트로 25포인트 정도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약 1.2% 정도 전으로 올려놓고 어제 미국장이 마감됐다. 일봉상으로 보면 스탠앤푸어 기준으로 그래서 앞에 있었던 장대 음봉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움직이는 것이. 자, 그런데 내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휴장이라고 그랬죠. 누가? 미국이. 누가? 유럽이. 거기에 더해서 홍콩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다 받아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변동성이 충분히 크게 나올 수 있는 특히 선물 시장에서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에너지주가 전체적인 강세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에너지주가 강세라고 해도 예, 국내 증시에 그럼 왜 에너지주가 강세했을까? 국제유가에 쭉 살펴본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올라갔는가 본다면 미국장은 긍정적인 뉴스가 장 시작 직후에 바로 전후로 있었어요. 장 시작 전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 우리 예상했던 거 전월 대비 0.5% 정도 빠져서 끝났습니다. 이 지표가 좋게 나아가면서 시장이 꽤 괜찮게 움직였다. 유가가 강세해서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게 나왔냐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예. 지금 이제 예.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어제 23일 날 어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일수 기준으로 23일 날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국으로는 24일 날 밤에 11월 달 거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6.0이었습니다. 6.0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만큼 물가 상승 압박감이 개인 소비가 죽지 않아가면서 높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는 작년도 11월보다 5.5% 늘어나서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즉 상승폭이 6.8 작년 대비 6월 달에가 6.8로 가장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 달부터는 6.3, 6.2, 그 다음 6. 똑같이 2, 그 다음에 6.0 그렇다 이번에 확 떨어졌죠. 5.5 자 그래서 PCE 지수 가 가장 강력하게 떨어졌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뭐 이 휴가 시즌이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떨어졌다고 뭐 인플레이션이 잡혔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유가의 반등폭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제유가 사실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국제유가의 이런 강력한 반등폭에도 불구하고 다시 80달러를 터치한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터치했잖아요. 12월 달에 8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11월 이후에 다시 국제유가가 이렇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 통계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사실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마이너스 0.6에서 꽤 그럼 괜찮은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배경의 이면에는 국제유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 시장이 견뎌낼 수 있었던 배경의 이면 월요일날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틀치가 반영된 거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 총 4일치죠. 바로 PCE 지수가 6.0에서 5.5로 떨어진 거. 근데 그게 가장 파격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6월 달에 최고점이 6.8을 찍고 그 다음 달에 6.3인데 0.5가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때는 몇입니까? 13분의 1이죠. 0.5가 떨어졌지만 13분의 1이잖아요. 지금은 12분의 1이 떨어진 거죠. 똑같이 0.5인데 다르다는 얘기죠. 비율로 보면. 자, 그래서 즉 10만원에서 만원 떨어진 거하고 15만원에서 만원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만원이니까 같은 거냐? 아니란 얘기잖아요. 저 얘기는 퍼센트로 보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불리는 이 PCE 지수가 떨어졌는데 저것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론 여기 이제 PI라는 게 또 붙어요. Price Index인가 붙이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생략하고 PC 지수라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자, CPI 지수하고 차이점은 뭐냐? CPI 지수도 우리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거는 이자율과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래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PCE 지수는 개인 소비 지출인데 어떤 거냐면 미국내입니다.
미국 내에서 개인들이 소비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출을 하냐. 일자리가 좋으니까 당연히 소비 지출을 줄이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팍 줄어들었죠. 자, 그 얘기는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예요.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국, 중국, 독일, 대만, 일본은 뭐가 차지해요? 그렇죠. 수출이 차지하죠. 우리나라는 돈을 어디서 벌어옵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 균형 재정에 그럼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수출이 안 되면.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GDP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는 70%가 수출 먹고 사는 나라고 미국은 개인 소비가 경제의 GDP 성장의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개인 소비 지출을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0.5% 급락했다는 건 꽤 괜찮은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죠, 사실. 아까 보시다시피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인 올라갔던 부분 7월달 이후에 계속 하락했다가 6.2 버텼다가 이제 꼬꾸라졌죠, 어제. 이 부분이 주식시장을 사실 이끄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에서 0.5 빠지고 지금 또 0.5 빠지고. 그래서 아까 수치로 본 걸 그래프로 한번 도식화 본 겁니다. 방금처럼. 그렇죠. 6월달 7월 29일에 발표된 6월달 PCE 지수가 6.8에서 6.3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5개월 연속 떨어졌어요. 지금. 이번 달 어제는 11월 걸 발표했죠. 이 11월은 작년 11월 대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5.5가 5.5만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달엔 6.0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수치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야 절대 수치가 무슨 얘기냐? 6.8m 올라갔어. 거기서 또 6.3m 또 올라갔어. 6.2m 올라갔어. 6.2m 또 올라갔어. 6.0m 올라갔어. 5.5m 밖에 안 올라갔어. 상승폭만 둔화되는 거지 높이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높이. 마이너스가 나야 누적 기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상승폭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다행히 이러한 부분들이 제롬 파월 의장 및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제 2월 1일 가능성을 조금 축소시켜 주는 거죠. 무어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다시 80달러 회복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더군다나 어제 미국 증시는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어요. 왜 떨어질 수 있었느냐? 국제유가의 상승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 80달러를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근저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V자형 급반등을 회복하려가면서 주식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잘 버텼지만 첫 번째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인가 발표했잖아요. 대규모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월 3일부터인가요? 중국이 코로나 해제 봉쇄 정책을 부분적이든 어찌됐든 지금 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어제 미국장 보면 뭐 호텔스닷컴이라든가 그다음 호텔스닷컴이 참 부킹 홀리데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텔 관련주 이런 매칭 관련주들이 다 강세죠. 보니까
자, 그럴 가능성. 물론 테슬라는 중국 샹하이 봉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다음에 중국에서 2억 5천만 명이 감세당했다. 시체가 2,000구가 쌓여있는데 중국 정부는 빵명이라고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들려옵니다만 동시에 또 코로나 해제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이미 걸릴 사람 다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보는 거니까 해제를 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를 해제하면 공장이 다시 돌아가겠죠. 유가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리 올라오는 것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러시아가 심상치가 않다. 좋은 쪽도 심상치 않지만 나쁜 쪽도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 아까 보셨지만 다우도 마찬가지고 쉐브론 텍사코가 상승 1등. 스탠앤푸어도 마찬가지지만 유가 관련주들이 다 상승해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부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대체 에너지면 화학주까지 전부 다.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국제유가 강세에는 오펙도 있지만 오펙 플러스도 또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보니까 러시아 혹시 원달러 참 달러 인덱스가 급등 나왔나 봤더니 다행히 달러 인덱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가가 불안하면 또 달러도 올라가니까. 자,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제유가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80달러 주식시장이 꼬꾸라지지 않고 아래꼬리 달고 양봉이 나온 이유는 유가의 반등, 유가의 상승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PCE 지수가 좋게 발표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아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국제유가 강세의 배경의 이면에는 아까 했던 첫 번째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아니라 대규모 감산계,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계, 그 다음 두 번째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의 해제 가능성으로 유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이 전략 비축유가 꽤 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략 비축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뚜껑을 열어봤냐면 대규모 한파, 기상이변에 따른 뒤늦은 겨울의 한파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사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했잖아요. 전략 비축유 방출 막상 보니까 별로 잔고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유가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러시아가 감산 계획 가능성을 발표를 했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극비에 방문했잖아요. 그 뒤로 푸틴 대통령이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첫 번째, 외교적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가급적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정부 쪽에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감산 이야기. 감산 대열에 합류하는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미국을 놓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러시아는 무력 충돌을 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책에 반하고 있죠. 대규모 감산이라는 증산은 10만 배럴 내주고 감산은 150만 배럴 하고. 또는 오펙 플러스에서 뭐 지금 더 감산 이야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국 화해일 것 갖다 쓰고, 그리고 또 위안화 결제한다고 하고, 국제유가다. 그래서 국제유가 80달러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제 가만히 보니 다행히 달러 인덱스는 움직이진 않았는데, 터키 리라 있잖아요. 터키 리라. 참 터키 리라가 아니라 러시아 루블화. 러시아 이 루블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러시아 루블화가 어제도 올라가다가 그대로 또 곤두박질을 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러시아 망할 거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75달러였던 러시아 루블이 전쟁 나기 전후로 갑자기 155루블까지 올라가요.
한국으로 따지면 환율이 750원이었는데 1달러에 1,5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몇 달 사이에. IMF죠. 그렇죠? 1,000원짜리 달러가 2,000원이 되는 거니까. 암시장 그러면 이 고시 환율인데 암시장에서 어땠겠어요? 200달러 뭐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달러를 못 구하니까 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시 환율은 2,500원, 3,000원 주고 사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이전 단계로 내려왔죠. 러시아 달러가 넘쳐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전쟁에서 진 나라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왔다가 어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어찌됐든 간에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이든 뭐든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 유가의 강세로 말미암아 오일 달러가 넘치는 거죠, 러시아에도.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 폭락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70달러. 자, 그런데 그 폭락 나오는 부분을 뭐가 지금 감세하는 거예요? 국제 유가의 사우디의 감산 정책. 오펙 플러스의 감산 계획. 올릴 때는 10만 배를 올리고 감산은 150만 배를 시가하고 유가 회복하고 있죠. 두 번째,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얼마 없어. 날씨는 더 치워주는데 수요가 늘어나죠. 중국도 코로나 봉쇄 정책을 이제 해제할 가능성이 3일부로 높아. 수요가 증가해. 국제유가 또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러시아가 타협을 한다. 유가가 어떻게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떨어지는 걸 사우디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놔두고 싶을까요? 틀어막고 싶겠죠. 지지하고 싶겠죠. 80달러 유지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감산한답니다. 실제 감산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단기 하락만 막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협상, 정전 휴전이든지 종전이든지 그래서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급락 이게 부분만 틀어막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국제유가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LG화학이나 GS나 SO일이 빠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 서바이벌 게임이었잖아요. 미국 장도 에너지주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도 다 괜찮게 올라왔다. 유일하게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더나가 급락했어요. 모더나가 급락했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스탠포드 500 중에 모더나 마이너스 4.4%. 나스닥 100 종목에서도 가장 많이 빠졌어요. 모더나. 즉 나스닥 100 종목, 즉 이민희 나스닥 선물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모더나가 가장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스탠포드 500 종목, 대형 종목이니까 당연히 스탠포드 500에도 포함되겠죠. 나스닥 100에서도 가장 빠지고 스탠포드에서도 가장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익 실현 물량이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모더나가 어떤 주식입니까? 115달러에서 220달러 근처까지 최근 두세 달 사이에 10월달, 9월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100%가 올라갔어요. 115달러에서 220달러 근처. 그 전에 계속 폭락했죠. 4분의 1 토막. 거의 5분의 1 토막 나다시피 했다가 5분의 1 토막 500달러에서 110달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니까. 암백신 만든다고 해가지고 100% 올라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이 문제가 될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락하지 않을까요? 백신 관련주들? 약간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올라가거나 급등 나왔던 종목들에서는 좀 수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주들은 여전히 원자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지금 가장 2023년도에 유력한 종목으로 일부 회사들이 뭐를 꼽고 있느냐, 태양광을 꼽았어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근데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테슬라를 저는 내년도에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전기 자동차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낙폭 과대 종목에서 내년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리모컨 연결에 실패했다. 나 리모컨 안 하는데.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무장님, 혹시 지금 유튜브 쪽 예. 사무장님 오늘 크리스마스나 쉬셔야죠. 잠깐만요. 자, 지금 유튜브 잘 나오시면 11번, 네, 제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잘 나오네요.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 태양광 쪽을 보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 미국도 에너지가 앞으로 부족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임으로 부통령 캐머런 부통령의 그거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 낙폭과대로서의 테슬라,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미국은 지금 테슬라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태양광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는 낙폭과대로서의 테슬라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매력 있는 위치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일부 증권회사들 중에서 나온 종목입니다. 탑픽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선택했더라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애플의 MX, MR 참,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이제 멀티 증강현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믹스드 뭐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게임주들이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왜냐면 성장과 실적이 나오는 부분. 바이오는 뭐뭐 한다 카더라. 실적이 없어요. 카드라만이지 성장. 게임 파트는 실적과 성장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은 NFT 및 블록체인으로 망가진 이쪽 시장에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얘들은 뭐 그런 걸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이라든가 혹은 블록체인 가상 및 가상 그 화폐 시장에 진출했던, 많이 망가지고 있죠, 요즘.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손대지는 않았어요.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에너지주, 우리나라 전기요금 한참 올려야 되죠. 한전 적자가 너무 큰데 채권 발행 신규가 안 되니까 에너지값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채팅창. 예. 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월급이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왜 월급이 반토막 나냐? 내 월급은 잘 괜찮은데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 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 여러분들 월급은 반토막 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반토막 나느냐? 먼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이 대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스비, 전기비, 그리고 수도. 가스비, 전기비 오르면 당연히 수도도 오르죠. 가격의 대폭 상승. 가스비, 수도비, 전기비가 대폭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들, 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지금 9%인데 나라에서 개인이 4.5, 월급에서 그러면 기업도 4.5를 떼잖아요. 반반이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죠. 지금 7% 가까이 되는데 지금 6%인데 3% 하고 있죠. 우리나라 합쳐서 이게 15%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말고 월급에서 강제로 떼는 준조세 성격이 15%를 뗀다고요. 연금을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을 대폭 상승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대폭 상승해서 저걸만 15%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뭐 30% 이야기까지 나와요. 더 올리 30%까지 올려야 재정이 고갈되지 않는다 향후에. 당장 30%까지 올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압박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본다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수익 감소. 즉 단기순이익이 감소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비용 증가니까. 개인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가스비라든가 전기비, 수도요금의 상승은 개인들의 실질 구매력. 내 월급은 그대로 100만 원이야. 올랐어. 110만 원으로. 다 오르잖아요. 거기다 국민연금 더 떼가지, 가스비, 생활비 더 들어가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면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유럽에서 검증되고 미국에서 검증되고. 그래서 한국도 에너지주들. 근데 다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제 미국 보니까 에너지주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에너지주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의 모순이죠.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한테 대마불사. 적자폭이 너무 커. 적자폭이 너무 크고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뭐라고 그러냐 SOC 사업, SOC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익제 성격이라고 그러죠. 공익제니까 즉 공공의 이익에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지만 그렇지만 한국전력도 이제 민영화가 되긴 했지만 적자 폭이 이번 연도 한 170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적자 폭이 지금까지 140조인데 작년까지 145조예요. 적자가 부채가. 부채 총계 2019년도 128조 원, 2020년도 130조 원, 2021년도 145조 원. 이번 연도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30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170조는 일단 기본 깔고 갈 것 같습니다. 환율까지 또 강세였기 때문에 약세였기 때문에 참. 자, 그랬을 때 부채 한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을 막 발행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더 늘어나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지금 막 이게 IMF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뭐예요? 전기료를 올려야지.
지금까지 7% 인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겠죠. 이제 14% 인상해야 되겠죠. 합치면 거의 20%지만 그래서 전기료가 실질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전력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국내 한국전력과 비슷한 류에 있지만 독점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겠죠.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최근에 또 이제 뭐 원자력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또 주가도 또 비질비질 했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연말에 맞춰서 또 이제 현금화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첫 번째 올렸던 거에서 안 올리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금화겠죠. 현금 해줘야 되잖아요. 연말에 맞춰서. 그런 것들 주워 담으면 또 괜찮은 짭짤한 흐름들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전력 인프라에서 LS라든가 대한전선이라든가 그리고 한 뭡니까? 현대건설, 현대전기, 현대전력, 현대중공업 계열이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계열에 갖고 있는 잠깐만요. 아까까지 봤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나? 예, 현대일렉. 예, 감사합니다. 또 이름을 바꿔서 현대중공업인데 원래 얘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4개 회사가 나왔죠. 그렇죠?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 잠깐만 이거 한번 계열사 한번 봐야 되겠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태양광업체 그 다음에 현대일렉 여기는 이제 뭡니까? 전력 인프라 대한전선이나 LS일렉이나 LS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독과점하고 있는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것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단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붙었다가 요즘 이제 연말연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손절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 주에 어제 미국장 움직인 걸 보면 에너지 및 석유화학 관련주인데 우리나라도 물론 석유화학 관련주나 정유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어제 미국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연말연시에 맞춰서 지금 현금화하고 있는 뒤늦게 이제 손절하는 거죠. 붙었다가 안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주워 담는다면 꽤 가격 매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거 잘 참조하셔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제 미국장의 움직임이 꽤 괜찮았다. 그리고 꽤 괜찮았고 나스닥이 됐든 스탠드&푸 500이 됐든 그리고 월요일날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국내 증시가 미국장이 별로 안 움직였으니까 한국도 괜찮겠지. 안 움직이겠지. 그렇지가 않다. 상당히 격동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급등이든 급락이든. 왜냐하면 미국도 안 열리지만 유럽도 안 열려요. 대부분이 쉽니다. 그리고 홍콩이 안 열립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가 일단은 지금 21선이 61선이 깨졌어요.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플러스가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미국 장이 0.6%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밖에 안 빠졌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안 빠질 거다. 참 우리나라도 안 빠질 거다. 상당히 위아래로 제가 봤을 때 세게 열려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원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처럼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한국 시장에서 최선의 섹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이고,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카카오 뱅크라든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런 낙폭과대 종목에서 특히 카카오 게임즈인데 사상 최대 실적되는 것들을 2023년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명품 소비재 종목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국내 종류에 맞게 볼 건데, 어차피 미국 시장 중심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어제 미국의 PCE 지수 발표로 난 걸 보면 미국은 여전히 개인 소비가 여전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는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주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가장 선호 종목으로 꼽고 있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즉 캐메런 부통령이 카밀라 이 부통령이 인도식 발음이냐 영어식 발음이냐 따라 그런 것 같은데, 카메론이라고도 하고 카밀라라고도 그러는데, 이 부통령께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 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태양광을 선호하는,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부족 사태도 여전히 있고. 자,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카카오 게임을 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테슬라 종목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어느 정도 400달러에서부터 지금 120달러니까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결국은 낙폭 과대 종목, 우리나라 카카오가 낙폭 과대 상태에서 급등 나왔던 것처럼 낙폭 과대 종목 게임이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지난 9월 달에 낙폭 과대 상태에서 뭐 불이 났네 어쩌네 하면서 폭락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가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외로 테슬라 종목들의 급반등이라든가 저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의 반격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결국은 그것은 그동안 대한전선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10만원에서부터 방송할 때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17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4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지.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낙폭과대 종목, 미국도 테슬라 같은 종목이지만 국내에서도 단기 낙폭과대 종목 중에 대형 종목군들에서 사실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게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하이닉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딱 테슬라 꼴이에요. 미국엔 테슬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하이닉스가 있어요. 지금 테슬라 매출 감소, 실적 감소. 하이닉스 4분기 적자, 내년도 대규모 조단위 적자 라는 뉴스들이 지금 막 도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주식은 이미 그것이 상당 부분 전 산만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저가가 깨가면서 시장을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내일 바닥 찍지 않았나. 이번 주 연말 연초에 가장 시장의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는 종목이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무진장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적합해서 손절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야 뭐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단타를 이번 주에 하게 된다면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류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에서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변동성을 계속 겪을 것 같은데 일단 60일선이 깨졌어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대한 어떤 그전에는 변동성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에 따라 종목들이 출렁출렁 거렸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연말연시인데도 불구하고 선물 거래 움직임이 멈추지가 않고 있죠.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몇 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격렬하죠. 어제도 금요일 날에도 보세요. 마이너스 4,400개. 장중에 4,400개 팔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팔다가 그렇죠? 플러스 1,360개로 끝났어요. 그럼 몇 개 다시 한 거예요? 그렇죠? 5,700개. 5,800개를 다시 주워 담은 거예요. 12시부터. 자, 따라서 선물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이 장의 흐름이 계속 연말연시 미국장 휴장, 뭐 홍콩 휴장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제대로 연말연시에 할 일들이 많고 장 비우실 일도 많은데 그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그런 가운데 미국장이 어제 PCE 지수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은 시장 예상이 아니라 제가 예상했는 대로. 왜냐면 국제유가가 80달러 알았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지. CPI 지수도 6.9인가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다행히 국제유가 올라왔는데도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 단순히 유가만 반등 나서 우리나라도 석유화하게 될 거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약간 심적인 게임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의외성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한국은 미국장의 휴장, 유럽장의 휴장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 가면서 홍콩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선물 시장이 꽤 위력을 발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어떤 휴가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 끝까지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한국경제 박한샘 쳐보세요. 한국경제 박한샘 치시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박한샘의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 이게 세력 추정매매 검색기라고 하는데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1강 했어요. 세력의 개입과 매수 신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ARS 3490-4512 이게 무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료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1강 했습니다. 다음 주 2강에는 1강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수동매매 검색기를 드렸어요. 수동매매 검색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에는 자동매매 검색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방송을 언제 하느냐, 이 방송도 보셔가면서 하시면 좋지만 ARS로 3490-4512 번호를 누르시면 무료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제가
자동매매 검색기 다운받는 법, 종목하는 법 강의 자료 다 올려놔요. 이게 이번 주는 수동매매 검색기 RSI 지수를 드렸어요. 지표를 드렸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이 강에서는 이제 자동매매 검색기 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거의 700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1000명까지만 드립니다. 1강 했는데 지금 700명 가까이 되니까 이게 목요일 날 나갔는데 크리스마스 날에서 안 볼 줄 알았는데 벌써 700명 넘게 하셨어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되고 뭐 하면 거의 1000명 찰 수도 있겠죠. 2강에는 여러분이 신청하셔도 이미 1000명이 찼으니까 못 받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동매매 검색기가 거기에서 1000명한테만 신청하신 분한테만 발송이 되겠죠. 문자가 구글 드라이브 그 문자 받은 거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되게. 그래서 제가 파일 올려드린 거 그대로 컴퓨터에 깔고 하시면 돼요. 동영상 보시고. 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3강부터는 교육도 하고 어떻게 발굴하는지도 보고 계속 그 세력들이 장중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까 보셨지만 이런 거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드러나게 해가면서 프로그램으로 어떤 종목 사는지 거기 추적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유튜브에다가 그거는 이제 저거 치셔서 그렇고요. 유튜브에다가 한국경제를 치세요. 한국경제 박한샘을 치세요. 그러면 여기 강의가 있잖아요. 한국경제 박한샘 치면 이렇게 치시라고요. 이렇게 야간 수업 말고 한국경제 박한샘을 치시면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강의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박한샘 스페셜 1강 세력의 개입과 매수 신호 세력주 추정 매매 검색기 라고 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누르시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네, 3490-4512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오늘 여기 신청하시면 이제 문자가 나갑니다. 내일 아침에 또 세력주 거기에 수동매매 검색기 다운받게 되어 있어요. 요거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하세요, 여러분들. 복잡하다기보다는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잖아.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강의했던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어요. 와우넷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트너 누르면 박한쌤 누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 홈페이지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선착순 1000명 세력주 검색기 특강 무료 신청하기 검색기 다운받는 거 자료 받는 거 이거 하실 필요 없다 그지. 오늘 1강이에요. 여기서 굳이 매번 와서 받아보실 필요 없죠.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ARS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 무료로 여기 등록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러면 핸드폰 문자 여기 3490-4512 이게 빵원이라니까요. 돈 안 내요. 그러면 강의가 업로드 될 때마다 혹은 업로드 되기 1시간 전에서 2시간 전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원래는 밤 10시에 이거 방송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저녁 6시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업로드 되기 1시간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가 보내드려요. 미리 할 자료를. PPT 자료. 그럼 보셔가면서 강의 듣고 체크하셨다가 다운로드 받는 것도 링크 버튼만 누르면 링크가 돼서 자동으로 다운 받아요.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동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시키는 대로 설치하고 하시면 다 됩니다. 아셨죠? 몇 명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내일이면 마감될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다음 주 2강까지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간이 발견하게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보게 될 건데요. 두 번째 연휴이고 한데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신호 발생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사무장님 전화가 불통일 정도로. 이래서 여기가 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장님한테 여기가 전화하셔도 매수다 다음 주부터는 좀 어려우실 수 신호가 있습니다. 나왔을 벌써 때 하나, 보니까 둘, 뭐 세 개가 좀 있으면 붙였을 때는 800명, 오늘 밤에 거의 내가 1000명 돌파할 것 같네요. 20%를 살려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엔 30% 1000명 넘어가면 저희가 아니다. 속도 조절을 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비율 그쵸? 공약 조절을 하라는 8강 목표가 1000명인데 벌써 1000명이니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늘려줘봐야 3, 4,000명까지니까 컴퓨터의 도움, 일단은 HTS가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호를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교육 목표입니다. 내일 볼만할 것 같아요. 오늘의 일강의 교육 목표는 자, 거래량 아직 한 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찾는 겁니다. 한 해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사람들은 지금 다 시장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RSI가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지 RSI가 뭔지는 이따 한번 보시면 2200 깨졌을 때도 다 똑같았어요. 검색식의 원리를 이해. 주식은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매 원래 간발의 차이입니다.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래량 매수 신호인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장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빨리 첫 발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 위에서 내가 저는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락인 종목을 남들보다 무슨 뭐 탁월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향하는 종목을 이번 주 미국장 월요일 휴장, 다음 주 휴장인데 다음 주에는 홍콩, 중국 까지 다 식은다는 거. 일본까지 우리나라만 열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배당락이라든가 있는데 시장이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스위스에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간당 5만 원, 4만 원. 내일장은 어떨지 몰라도 의외로 배당 끝나고 나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느 관점에서 내가 뛰어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장에서 그냥 시장 끝난 것 같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대충 본다거나 그러실 타이밍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면 연말 연초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든 아래도. 집중 조금 힘드시겠지만 왜 힘드냐? 사람이 원래 그래요. 먼저 세력이 개입하는 거에는 못 먹고 아무 데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거지.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장은 계속 살살살살 누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희망을 잘라버리거든요. 통상적으로 투자에서는 안 그런데 매매를 할 그러가면서 뭐 크게 이탈한 것도 아니야. 2150에서부터 보면 올라온 거고 2500에서부터 하면 또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으니까 또 진입 빠지게 만든 거고 2300 전후에서 줄타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위에서. 따라서 그 종목 순환은 또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끈기라기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남은 며칠 동안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가 강세. 러시아가 더군다나 러시아 루블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조만간에 종전선언이든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떨어지는 걸 받치기 위해서 감산 결정이나 이런 거 지금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유가 또 받들어 놓고. 그랬을 때 유가도 강세지만 시장도 강세. 이상한 흐름은 아니지만 지극히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은 시간 편히 보내십시오. 그 바이오 관련주는 내일 아침 8시 반에 모멘텀 주도주 클럽 방송 시간 때 회원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 네, 형수님,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세력의 개입 신호가 나오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개입 신호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인 없는 주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런 주식은 못 올라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은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적인 세력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보면